윤다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수 윤다희. 왜? 근데 그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서동요처럼 퍼진 거야. 나는 듣는 사람들도 그걸 안다고 느껴져서. 그 당시 나한테는 이 정도 볼륨의 성취감이 필요했고 나의 음악적인 스탠다드의 약속이 필요했어. 미안해, 잊고 살아요. 용서해줘. 미안해요. 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진행하는 김민석. 김산입니다. 오늘은 저희의 오랜 친구인 윤다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수 윤다희. 갑자기. 왜? 아무튼 가수 윤다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앨범 내고 한 달 지났는데 9월 말에 나오고 지금 10월 이제 말 됐단 말이야. 요즘 어떻게 그치. 지냈어? 요즘 진짜 많이 쉬었고 그리고 또 안 듣던 음악도 많이 들었고. 오. 왜냐면 나 앨범 하면서 음악을 진짜 안 들었어. 안 들리더라고. 그러니까 귀가 물리적으로 피로했나 봐. 근데 내가 그 친구들한테 살짝 하소연하듯이 얘기하니까 친구들이 다 너 잘 가고 있대. 너 앨범 모드래 그게. 내가 처음이니까 앨범 모드란 건 그런 거구나 해서 이제 그 밀린 신보들도 다 좀 몰아서 듣고 문화생활도 하고 이걸 통틀어서 말하자면 집 밖에 거의 안 나갔어. 거의 안 나가서 하루에 한 400보 정도 찍혔더라고 내 맘먹기에. 근데 이제 쉬는 건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는 오빠들이랑 이렇게 만나서 얘기도 하고 작업들도 빨리빨리 좀 팍팍 진행하고 싶어서 이제 다시 스위칭을 하려고. 추석 전에 이제 9월 말에 앨범이 나왔잖아. 개미의 왕이잖아요. 맞아요. 이 앨범 저희도 되게 재밌게 들었는데. 그래요? 진짜. 근데 우선은 옆에서 이제 보민이 공연 같은 거 자주 하면서 본 지가 오래됐으니까 내 시선에서 계속 준비를 한대. 한 4년, 5년 전부터. 5년 전부터 그러니까 이제 뭐 정확히 말하면 API 케미에 합류한 이후겠지. 이제 하면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대. 체감상 되게 오래 걸리는 거야. 물리적으로 좀 걸리긴 했고 얼마나 걸려서 만든 앨범인지 궁금해. 오케이, 솔직히 말하면 내가 한 4년 전부터 앵무새처럼 그건 나한테 말하자면 아침 인사 같은 거였어. 나 뭐 앨범 그냥 예를 들면 추석 때 친척들이 너 결혼 언제 할래 하면 뭐 좋은 사람 있어야지, 뭐 좋은 사람 먼저 만나야죠 하는 거 같은 거였어. 근데 그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내가 벌려놓은 말이 너무 많이 서동요처럼 퍼진 거야. 그래서 다 앨범 하고 있대 이런 식으로 계속 소문이. 그치. 사실상 4년 동안 퍼뜨리고 다녔는데 앨범을 아예 착수를 한 거는 올해 초였어. 그래. 좀 허풍 떨고 다니는 기질이 좀 있는데 그래도 그 뱉어놓은 말 덕분에 올해 초부터는 아예 윤곽을 잡았던 것 같아. 그래서 1월부터 9월까지 한 거니까 한 9달 했네. 대단하다. 아이를 낳은 거랑 똑같은 거지. 출산을 그러니까. 보통 그렇지. 9달 10달 하니까. 그렇지. 근데 9달 정도 동안에 그 정도 사이즈의 앨범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신기한데 나는. 그래? 볼륨이 꽤 크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래? 몰라, 나 처음이어서 난 비교군이 없으니까 몰랐어. 솔직히 말하면 마음이 좀 급했어. 올해 안에 무조건 좀 끝을 내놓고 싶었고, 그리고 내 앨범을 태민송이라는 프로듀서 그리고 고후라는 프로듀서 그리고 고후 오빠가 특히 총괄로 디렉팅을 봐줬고 이렇게 셋이서 만들었는데 둘이 엄청 많이 떠밀어 줬어. 떠밀어 줬다면 어떤 식의 떠밀음인 거야? 너가 조금 게을러지면은 이래라 윤다야 이걸 하는 건가? 그런 건데 내가 한번 그 고호 오빠 이름이 태용 오빠인데 내가 태용 오빠랑 한번 에피소드가 있었어. 오빠랑 막 이렇게 한창 막 오빠 작업실에 거의 매일 상주하면서 작업을 했던 때였는데 오빠가 이제 원래 되게 다정한 타입이야. 근데 나한테 갑자기 뭔가 나를 좀 개몽해주고 싶었나 봐. 너 진짜 정신 차려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빠한테 지랄했어. 뭐라고? 이런 말 해도 돼 근데? 넷플릭스라고 생각하면 돼. 맞아. 지랄하지 마. 이랬어? 내가 지랄했어. 오빠 마음은 알겠는데 나는 채찍이 아예 안 드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완전 당근만 넣어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내가 입력을 했어. 요구를 했지. 근데 태용 오빠가 그때부터 완전 출력이 완전 확실한 거야. 당근만 계속 입에서 당근 냄새가 날 정도로 당근을 먹었거든. 너무 잘한다. 나는 당근을 먹으면 계속 갈 수 있어. 끝까지 갈 수 있어. 난 채찍이 진짜 안 들어. 왜냐면 채찍은 나 스스로 매일 치고 있거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도 치고 있는데 구태여 칠 필요 없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무조건적인 지지. 난 그거 하나면 진짜 책임감으로 빠바박 갈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 건강하다. 자기한테 그 잘 드는 연료가 뭔지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나는 그런 타입인 것 같아. 나의 통제를 무조건 지지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어 나는.
근데 내가 그렇게 나는 이런 타입이야, 그런 스타일이야,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 그렇게 제안했을 때 태용이 오빠도 혜민이도 둘 다 너무 말하자면 지지해줬고? 맞춰줬지 나한테. 그래서 그거를 엄청 감사하고 있고 그런 식의 떠밀음이었던 것 같아. 근데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 그래서 약간 나도 조금 더 이제 이입을 해본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너는 요 앨범을 데뷔 앨범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그러면? 완전이지. 그지? 사실상 내 이름, 내가 통솔한 내 지휘하에 필모는 처음이니까 내가 실명 언급하기가 좀 불편해하실 수도 있을까봐 그 세호 오빠랑 프로듀서 불편할 수 있을까봐라고 치면서 실명 언급해버리는 거야. 세호 오빠랑 윤혜이 언니네 작업실에 놀러 가갖고 피드백도 받고 잘 들었냐 이런저런 얘기도 했는데 해준 얘기가 야 원래 대부분의 아티스트들은 이 집이 명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 그 생각해보니까 다 그런 거야. 내가 되게 좋아하는 아티스트들만 생각해도 1집에는 약간 그 묘한 언더독 냄새가 나. 그치? 뭔 말인지 알지? 그게 좀 매력인 것 같기도 한데 다르게 말하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들려줄 수 있을 만한 작품은 2집일 확률이 크다. 맞는 것 같아.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내가 앨범을 발매하고 발매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되게 아쉽다고 느껴졌던 것들이 전혀 아쉽지 않게 됐어. 좋다 그거. 그래서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해서 아쉬워야 완벽한 앨범인 것 같아 나는. 안 아쉬운 앨범이 있을까 싶거니와 또 그치. 아쉽지 않은 게 완벽한 상태인가? 라고 생각해보면 그럼 그 넥스트는? 그러니까 그 다음은 뭐야? 지금 내가 여러 가지 뭐 프로모션 중에서건 뭐 음악적으로건 가지고 있는 아쉬움들이 필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너무 그렇지. 극단적으로 말하면 나는 안 아쉬운 앨범은 좆된 앨범이라고 생각해. 진짜로. 네, 엄마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 자켓이 살짝 반짝하고 빛나거든. 그 효과 넣어줘. 치킨을 파칭해줘. 그게 그래서 점점 나도 배우고 있는 게 뭐일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앨범 내면서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잖아. 그 뭐 아쉬움도 있을 수 있고 뭐 즐거움도 있을 수 있고 뭔가 어떤 기술적인 완벽함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즐거운 마음이 맥시멈에 달했을 때 내는 연습을 계속 하고 있다고 느껴지거든. 맞아. 그러니까 광 팔지 말라고. 그러니까 광 아껴두지 말라고. 그러니까. 뭔 근데 말인지 알아. 이게 점점 논리적이지 않은 얘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내가 혹은 누군가가 이 앨범이 재밌는 타이밍을 넘어서 이제 괴로움으로 넘어가는 시점이 돼버리면은 나는 듣는 사람들도 그걸 안다고 느껴져서. 나도 그렇게 생각해. 결국에 음원이 발매된 거를 매개로 그걸 셀즈하는 건 나잖아. 그지. 내 태도에서 그걸 느끼겠지. 맞아. 대중들이. 그래서 그 필연적으로 조금 즐거움이 맥스에 달했을 때, 그러니까 배드로 떨어지기 전에 내보내려면 아쉬움이 동반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것까지 받아들이는 게 맞아. 좋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해서 나도 이제 빨리 쳐내려고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 어디까지 왔어? 퍼센티지로. 커버 촬영이랑 마스터링 아이, 다 끝났네. 다 했네. 다 했지. 다 했네. 빨리 해야지. 그만 쉬어야지. 그리고 나도 되게 공감 가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나도 이번이 그 말하자면 처음 내는 거다 보니까 내 마음가짐이 딱 하나 그거였어. 거짓말하지 않기. 가사에 절대 거짓말하지 않기. 그리고 두 번째 항목이 뭐였냐면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거짓말을 하게 될 시 예쁘지 않은 거짓말 하지 않기. 그러니까 쓰잘데기 없는 거짓말 하지 않기. 되게 의미도 없는 거짓말 하지 않기. 그냥 라인을 채우고 예쁜 멜로디를 만들고 싶어서 거기에 그냥 우겨 넣지 않기. 그거를 계속 다짐을 하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사가 점점 러해지는 거야. 여태 내가 쫌쫌다리 활동해왔던 그런 모습들을 알고 계시는 분들한테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나한테 가까워지는 그런 가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해야겠더라고 쓰고 나니까. 완전. 나도 그 얘기 너무 공감하는 게, 그러니까 전에 냈던 것들은 물론 애정을 가지고 솔직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방법을 잘 몰랐던 것 같아. 좀 서툴렀다. 서툴르고 되게 내가 어떤 나는 이래야 돼를 좀 정해놓고서 뭔가를 했던 느낌이 강했는데 완전 추구미가 있었던 느낌인데 지금은 그냥 지금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나는 어떤 인간인가에만 집중한 것 같아. 그치. 맞아. 나도 딱 그런 의미인 것 같아. 그렇게 앨범 만들면서 꼭 얘기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는 거야. 굳이 얘기하고 싶었던 메시지면 저 이랬어요. 전 몇 년간 이랬어요 정도일 것 같아. 나한테 스스로 줄 수 있었던 메시지는 생각보다 좀 내가 안 두려워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인생을. 나 여태 인생을 너무 좀 두려워했던 것 같아.
너무 좀 실체 없는 데다가 섀도우복싱 하고 다녔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나를 엄청 괴롭게 했거든. 너가 기대를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아.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다르게 말하면 내가 내 스스로한테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렇지. 내 그 당시에 그 앨범 제작의 실패 요인은 내 행보에는 오점이 없어야만 한다는 그런 오만한 강박 같은 거였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진짜 겸손하지도 못하고 뭐 한 게 있다고 막말로. 그리고 다른 얘기로 하면 그래도 난 김에 기껏 우리 엄마 아빠가 날 이 세상에 잘 초대를 해줬는데 그래도 누리고 싶은 거 해보고 싶었던 거 다 해보고 가자 하는 식의 되게 경쾌한 마음을 가지게 됐어. 아깝잖아. 너무 좋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약간 댐 방류 되듯이 진짜 이 모든 생각이 나한테 너무 좋은 리소스인 거야. 되게 그렇게 느껴지고 나니까 즐거워졌어 모든 게 다. 나는 그래서 솔직히 내가 뭐 지금도 당연히 가끔 좀 우리 배드 오고 할 때 있잖아. 그럴 때도 솔직히 되게 즐거워. 배드 하기만 하지 않아 이제. 맞아. 배드는 존재하는데 아. 전보다 훨씬 쉽게 그거를 이 상황이 세트장이라고 인식하는데 더 맞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게 되는 맞아 것 맞아 같아. 맞아. 그래서 최근에 친구랑 그런 거를 되게 두려워하고 있던 밤이었어. 약간 이런 거지. 아 유명해지고 싶어. 아니 유명해지고 싶지 않아. 아니 유명해지고 싶어. 아니 날 보지 마. 근데 그 무서운 그 두려움을 5점을 남기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내가 잘 파헤쳐 보니까 5점을 남긴 거 5점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은퇴하지 않는 거밖에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 현재를 계속 만드는 거. 프레젠트를. 좋다. 건강한 마음이네. 그럼 지금 이제 또 계속해서 새로운 작업하려고 에너지가 있는 상태겠네. 완전 올해가 또 그 느낌 알지? 샤머니즘 같은 느낌이어서 근데 약간 기운이 있는 해가 있지 않아? 뭔가 내 기운이 내 기세가 되게 좋은 시즌이 있잖아. 그지 시즌이 있지. 나 지금 난 개인적으로 내 정서적인 폼이 미쳤거든 지금. 그래. 보시다 보면 조금 오해가 있을까봐 굳이 덧붙이는 건데 내가 뭔가 고르는 단어들이 조금 더러워서 그렇지 결국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날것이어서 그렇지. 내가 하고 있는 얘기는 되게 사랑스러운 얘기라고 생각하거든. 내가 내 인생을 어떤 식으로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인데 결국에는 지금 내가 가장 건강한 상태에 이르는 것 같아. 가능하면 이 상태를 되게 안 놓치고 오래오래 붙잡는 연습을 하고 싶어 지금은. 그래서 그게 아마 다음 작품을 준비하는 에너지지 거지 않을까? 다음 작품을 이제 또 바로 만들 거라 그랬잖아. 아. 다음 작품은 지금 이번에 냈던 앨범에 연장선에 있는 앨범이 아니면 좀 다른 걸 만들고 싶어? 개인적으로는 이번 앨범하고는 아예 달리 가고 싶어. 이번 앨범이 나한테 조금 그냥 특별한 느낌이었거든. 개인적으로는 이번 앨범을 친구들이 듣고 피드백하고 얘기 나누고 할 때마다 친구들은 날 되게 말렸어. 이걸 앨범 단위로 바로 내는 거를. 왜냐면 사실 그렇게 친절한 앨범은 아니니까. 그렇지. 드시기 쉽게 내가 잘 잘라놓은 앨범도 아니고 게다가 너무 내 개인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도 내가 굳이 고집을 했던 이유는 그 당시 나한테는 이 정도 볼륨의 성취감이 필요했고 나의 음악적인 스탠다드에 약속이 필요했어. 나 이게 내 스탠다드야. 내가 앞으로 여러 가지 행보를 할 건데 더 적어도 여러분께 이거 이하로 떨어지진 않겠다고 약속드릴게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할게요. 정도의 느낌이야. 이런 접근이 계속되는 게 뭔가 들어주는 사람들을 또 위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것 같아. 뭐 사운드라든지 아니면 프로모션의 방향성 그런 것들은 한번 여러 가지로 좀 친숙한 방법으로도 시도를 해보고 싶어. 이제 앞으로는 조금 싱글컷 위주의 활동을 할 것 같고 내가 느끼기에 개미의 왕은 캐릭터적으로 되게 매력적이거든. 그래서 얘는 좀 시리즈처럼 연재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런 식으로 그냥 뭐 생각만 있고 나중에 내가 내고 나면 이 영상을 다시 돌려볼게. 내가 어떻게 잘 했나. 아직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고. 요즘 방식이라는 게 있잖아. 프로모션에도 요즘 방식이 있고. 완전 있지.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이렇게 입력하고 출력해내가는 그 과정 중에서도 예를 들면 요즘 릴스 같은 걸 되게 많이 쓰잖아. 너 가까이에 내가
로켓 배송처럼 갈게 같은 뉘앙스잖아. 그래서 나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럼 내가 릴스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봤을 때 나는 그래도 유행에 좀 밝은 편이어서 릴스 유행에 그래도 좀 밝은 편이어서 할 만한 아이디어는 많아. 근데 내가 그거 해서 재밌을까? 내가 재밌을지를 모르겠는 거야. 보는 사람은 재밌게 할 난 자신은 있어 개인적으로. 너 그건 확실해. 그 뭐 요즘 골반 그래, 못 맞추는 그래. 거 그거 무지하게 재밌게. 그게 퓨너럴 프리스타일이랑 BPM이 잘 맞거든. 그래서 나는 자신이 있는데 과연 내가 재밌을까 하면서 분명히 내가 재밌어 할 수 있게끔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 그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고 있어 요즘에는. 오빠도 예를 들면 민석이 오빠 같은 경우에도 원래 좀 약간 라디오나 이런 팟캐스트 같은 거에 대한 니즈가 좀 있었잖아. 그치. 다른 릴스가 아니라 오빠가 여태 좋아하고 의미 있었던 팟캐스트를 릴스에 이렇게 접목시키면서 어때 재밌어? 잘하지도 못하면서 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만 더 주어지면 좋겠다는 그거야. 그러니까 나는 저게 필요해. 나도 오빠처럼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재미있어 하는 거를 사람들이 보는 플랫폼에 어떻게 잘 녹여낼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고 있어. 약간 조금 더 이제 가벼워지는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캐주얼해졌네 갑자기. 후끈후끈하지? 근데 생각을 해봤어. 원래 게스트들 이제 섭외하고 나서 무슨 얘기할까 항상 고민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한 2017년 이때 처음 만났단 말이야. 그래서 첫인상에 대한 생각을 해봤지. 윤다의 어떤 환기다. 지금 창문 한번 싹 열은 것 같아. 생각을 해봤어. 그래서 기억을 떠올려봤어. 나? 내가 그 윤다의 어떤 사람이었나 생각을 해봤어.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이제 지금으로부터 과거를 계속 가다가 그 활주로 생각이 나는 거야. 그 뭐 크리스 브라운 노래였나 이런 걸 했잖아. 그 뭐 그랬던 것 같아. 그런 걸 했잖아. 그래서 나는 항상 너가 그 이제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생각해봤을 때 뭔가 계속 파격적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 거기 많은 다른 그 보컬 전공이라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돋보이는 사람이었다고 생각도 하고 그리고 끼도 너무 많아서 그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는 멘트 꾀겐인데? 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지. 대학생 때 생각해보면 오빠가 아까 말한 되게 그 늘 뭔가 파격적인 걸 하려고 했다 약간 그런 말이 있었잖아. 약간 그래도 병이야 내 병이야. 약간 일단 홍대병이 기본적으로 좀 있고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인간을 봤을 때 가족 뭐 친구 뭐 연인 뭐 동료 모두를 봤을 때 가장 매력적일 수 있는 포인트. 그러니까 나는 1번이 혹시 뭐야 둘은? 입체적인 거? 따뜻함도 있을 것 같고. 나도 약간 살짝 비슷한 게 나는 내 1위로 보는 매력이 갯모애야. 갯모애. 나는 갯모에 미친 여자야. 나는 내가 우리 엄마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느꼈던 것도 엄마한테서 갯모애를 느꼈을 때야. 예를 들면 한 일화 중에 하나가 내가 20대 중반 즈음에 그냥 엄마 집에 놀러 가서 엄마랑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쩌다가 내가 엄마 연애 얘기를 처음으로 물었어. 옛날 같으면 얘기 안 해줬어. 뭐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고 말았을 텐데 얘기를 해주대? 근데 내가 그때 처음으로 여자로 보이는 거야. 여자다. 근데 그 느낌이 갯모애가 너무 모해한 거야. 너무 모해하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여자가 엄청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한창 엄마한테 또 푹 빠져갖고 엄청 연애하듯이 갔어. 엄마 집에. 일 끝났는데 뭐 집에 가도 돼? 막 이러면서 엄청 막 그랬어.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나는 그 갯모애가 주는 임팩트가 장난이 아닌 것 같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나한테도 좀 적용을 했던 것 같아. 계속해서 엥? 의외네? 라는 말을 계속 듣고 싶었어. 그게 내 추구미였어. 내가 왜 지금 그 다혜가 물어봤을 때 입체적인 거라는 말이 바로 나올 수 있었냐면은 이제 민석이가 질문을 던졌잖아. 그러니까 첫인상에 대한 얘기를 해서 나도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고 그래 다혜가 처음 봤을 때 어떤 인간이었지를 생각해봤는데 나 혼자만의 생각이야. 그냥 내가 너를 잘 모르잖아. 모른다면 잘 모르는 인간이잖아.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너는 너 스스로를 입체적인 인간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진짜 부단한 노력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 말 돼. 근데 그게 너무 멋있어. 그러니까 왜냐면은 고마워.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엄청 입체적인 사람이라고 느끼고 또 뭐 좋은 의미로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왜냐면은 나도 내가 입체적인 사람한테 매력을 느낀다고 말했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한테 내가 그렇게 보이기를 원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죽음이. 어떻게 하면 계속 이 뒤통수를 때릴 수 있을까 약간 맞아, 이 생각을 맞아. 계속하고 그런 행동들을 찾아서 하게 되고 물론 그래도 그러다 보니 막 기행을 막 하게 그러니까 되는. 자꾸 기행을 하게 되는 거야. 막 길 가다 소리 지르고 약간 이런 맞아, 짓들을 하게 맞아. 되는 거야. 맨바닥에 눕고 이런 짓들을. 우린 일어선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아마 나는 마지막엔 거기 있을 것 같아.
물론 이렇게 말해도 누군가가 보기에 나는 너무 한 단어로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근데 그냥 재밌는 것 같아. 나는 그게 인간이라고 느끼거든. 그 입체적인 모습들을 그럼. 보는 게. 맞아. 갑자기 진짜 뜬금없는 얘기지만 나 민석이가 화내는 모습을 최근에 봤었거든. 근데 보고서 나는 엄청 매력적이었어? 흥미로웠어. 엄청 흥미로워서 내가 막 인간은 재밌어. 진짜로. 내가 같이 차 타고 가면서 물어봤거든. 그 스타일? 야, 너 근데 왜 화냈어? 왜 말해봐. 야, 궁금해. 왜 나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거야? 이 사람 내가 몰랐던 모습들을 보게 그치. 되는 거에서 되게 반짝하게 되는 것 같아. 그래 발동 조건이 뭐였을까 싶은 거야. 그러니까. 발동 그 트리가 뭐냐고. 근데 이게 내가 완전 뭔 말인지 알겠는 게 나는 실제로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아. 뭐 없는 걸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내가 갖고 있는 되게 극단적인 양립하는 그런 생각들 같은 거를 솔직히 내가 실증을 좀 빨리 내는 스타일이거든. 근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이 사람한테 재밌는 사람이고 싶어 난. 내 동료들이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서 뭔가 좀 흥미를 유도하는 것도 이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그렇게 하는 데는 나를 만나는 사람들도 나한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맞아. 계속해서 날 재밌게 해줬으면 좋겠고 나도 널 재밌게 해주고 싶고. 그러니까 삶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가 나는 유쾌함이라고 생각하거든. 맞아. 그 유쾌한 거를 나도 내 주변 사람들한테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고 내 주변 사람들도 나한테 의무감은 아니더라도 그냥 해줬으면 좋겠어. 맞아. 그 유쾌함 속에서 살고 싶어. 뭐 나처럼 너무 의식적으로 그러라까지는 아닌데 그냥 가끔 안 하던 말 해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좀 트릭을 주면은 나는 완전히 홀라당 반해버릴 거라는 거지. 지금은 쇼츠로 윤다혜랑 친해지고 싶으면 이렇게 해라로 내보내도 될까요? 너무 좀 이상한 사람까지 보여. 아무튼 내가 생각하는 그 최고의 매력은 갯모애고 갯모애. 그래서 아마 내가 그거를 계속 나를 보는 사람한테 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닐까. 솔직히 개미왕도 똑같지. 내가 개미왕 사운드를 만들면서 나 딱 하나 원하는 게 있었어. 엥? 난 이 소리가 너무 듣고 싶어. 엥? 근데 내 생각은 그게 들었어. 그게 엥? 들었어. 왜 갑자기? 난 이 말이 너무 듣고 싶었어. 그 대상이 좀 주변 사람이지 않아? 주변 사람도 그렇고 여태 내가 뭐 조금씩 해오던 활동으로 나를 알아봤던 사람들도 그렇고 뭐 그냥 인스타 친구들도 그렇고 주변 동료들도 그렇고 그리고 하물며 우리 엄마까지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 그게 누군가한테 되게 바보 같은 일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나한테는 되게 유의미한 일이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아무튼 간에 좀 예측 불가능하게 맞아. 만드는 게 나한테는 되게 의미가 있어. 내 생각을 해봤는데 다혜가 뭐 다음 싱글 같은 걸 낼 때 한 번 더 만나면 좋을 것 같아. 오늘 파트 1으로 할까? 분명히 더 다른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그래. 같아가지고. 그렇지. 근데 나 하나 묻고 싶었던 거 있었는데 내가 요즘 모으거든 이 데이터를.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봐. 하나는 지상 최고의 사랑의 노래, 두 번째는 지상 최고의 이별 노래. 두 개를 꼽아주면 돼. 내가 이걸 노래 이별 노래? 이거를 사람마다 수집하고 있어. 듣자마자 바로 생각났던 거는 이진 씨 러블리? 최고지. 약간 그게 그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그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게 있나? 약간 이런 조금 생각도 벽 느껴지긴 해. 난 똑같은 아티스트인데 그 스티비 원더의 U&I가 최고의 사랑 노래야. 인정. 민서 오빠는? 근데 지금 생각이 잘 안 나. 안 돌아 지금. 그러면 이별 노래가 빡세서. 이별 노래부터 해봐. 이별 노래? 이별내 장들내 아는 사람. 아는 사람? 아는 사람은 점점 많아져. 좀 백엔님 좀 적셨나 봐. 이따 가면서 들을 거야. 좋아. 나는 뭐 둘 다 알 것 같긴 한데 난 시이나 링고의 미끄럼틀이라는 노래를 고를 거고. 수배. 좀 적셨어? 백엔님 좀? 그지. 그러면 아는 사람이랑 그 미끄럼틀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 하나만 얘기해줘. 뭐가 그렇게 슬펐냐고. 재밌어. 그 왜 마지막에 그 노래 마지막에 끝까지 이기적인 내 욕심이야 행복하길 바랄게 안녕 이거. 끝까지 이기적인 내 욕심이야. 행복하길 바랄게. 안녕. 한 구절을 꼽아야 되는 거야? 왜냐면은 한 구절을 꼽아봐. 그 노래 자체가 아우트로 전까지는 계속 반전 있는 노래구나. 마지막 줄로 한번 빵 치는. 그 마지막 단락으로 치는 노래여가지고 뭔가 단락적인 어떤 에너지도 있는데 그냥 그거보다도 나는 모든 연애가 대체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상대방이
물론 아닌 연애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100%막 개새끼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인간이 서로 삶아떼고서 하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상대방에 대한 원망들도 있고 그럼. 그리고 나의 잘못도 있고 그게 뒤엉켜서 이게 골치 아파지는 그치. 거란 말이지. 근데 연금술이지 연금술. 못 막잖아 그거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 노래를 미끄럼틀이 그런 결에 대한 얘기야? 그런 부분에서 엄청난 갯모애가 느껴지는 곡인 거야. 그게 너가 이래서 이렇게 우린 이렇게 헤어졌어인데 마지막에 사실 그냥 진짜 돌이킬 수만 있으면은 무릎 꿇고 빌고 싶어. 이거를 놓고 한 시간 더 하자. 근데 진짜 거기에서 그냥 완전 머리가 빵 그치. 터져버리는 거지. 나도 개인적으로 그런 연출 되게 좋아해. 너무 좋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잘 듣고 있다가 나도 모르는 새에 니주가 이렇게 깔리고 있어. 그 감정적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가 갑자기 그냥 후라이팬으로 머리를 빵 치는 것 같은 그런. 근데 맞았다는 사실도 약간 한 5초 정도 동안 그치. 생각이 안 나고 씨발 뭐야 약간 그치.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정도로 감동이 생기면 사람이 멈춰지더라고. 그 구절이나 그 장면에서. 맞아. 그래서 너의 내 최고의 이별 노래는 내가 원래 다른 곡을 뽑았었는데 지금 오빠 얘기랑 똑같은 맥락의 노래가 하나 있어. 그게 G.O.D의 보통날이야. 보통날은 벌스부터 훅에서 내가 잘못했지. 나오라고 하루 사이에 기회 벌스부터 후렴까지 너랑 헤어지고 나서 내가 점차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그 얘기를 하다가 브릿지에서 그냥 한번 빵 쳐. 괜찮은 거죠? 날 버린 그대 이렇게 잊어도 되죠? 근데 왜 자꾸 이러면 안 되는 것만 같은지. 그게 이 노래의 핵심이야. 박진영의 역작. 미안해 어쩌고 못하셔서 미안해 잊고 살아요. 용서해줘. 미안해요. 아무튼 내 턴은 여기까지였어. 이 데이터를 요즘 모으고 있어. 좋다. 지금 한 12명 정도 것이 모여있어. 많이 모았네.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윤다이는 파트 2를 무조건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무리하는 질문인데 항상 하는 질문이어서 네. 마무리 좀 해줄래? 윤다혜는 앞으로 어떤 뮤지션으로 보이고 싶은지 혹은 그딴 거 상관없는지를 알려주세요. 재밌고 싶어 나는. 그냥 쭉 죽을 때까지 재밌고 싶고 재밌는 뮤지션 그냥 재밌는 인간이기도 했으면 좋겠고 내가 어떤 걸 하든 재밌었으면 좋겠어. 즐거웠으면 좋겠고 유쾌했으면 좋겠고. 잘하지도 못하면서 어때? 잘하지도 못하면서? 우리의 케미? 졸라 재밌어. 그러니까 우리도 너가 나와서 되게 재밌게 얘기한 것 같아. 맞아. 네, 그래서 저희 잘하지도 못하면서 11번째 에피소드 또 저희가 좀 오랜만에 찾아왔는데 앞으로 또 새로운 아티스트 분들 소개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오늘 나와주신 윤다희님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다음 주에 한 번 더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